판단을 중지를 할 때 본질을 바로 볼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게 현상학에서 얘기를 해요. 그러면 뿌라지나라는 게 뭐냐면 결국은 진화, 모든 선입견 떠나 있는 이런 뜻이에요. 모든 선입견을 가지지 않고 보는 것, 그것이 뿌라지나, 그게 반야지혜예요. 그러니까 최상의 지혜고 순수한 지혜라는 뜻이에요. 어떤 지식으로부터 선입견으로부터도 오염되지 않는, 있는 그대로 내 선입견이 작동하지 않는 지혜. 그래서 설화의 내용을 설화로만 이해하지 말고 그 설화와 전하려고 하는 내용이 이렇게 딱 이제 맞아떨어지게 연결이 됐을 때, 설화도 재미도 있고, 이제 흥미진진하게 그렇게 가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몇 번을 다시 태어나고 누가 무슨 얘기를 하더라도 불교에서 전하려고 하는 핵심이 결국은 반야바라밀이구나. 그래서 여러 설화들이 이렇게 해서 반복해서 재성이 되고, 그 다음에 초기 불교니 후기 대승불교가 뭐 불설이 아니니 어쨌든 하지만 왜 부처님이 지나서 400년, 500년, 600년 지나서 대승경제를 편찬한 사람들은 부처님의 이름을 빌어서 왜 불교를 전하려고 할까 이 말이에요. 초기에 암경만 가지고 해도 되는데, 그럼 시대 상황이 바뀌고 암경에서 설명할 수 없는 걸 좀 더 다양하게 버라이어티하게 재밌게 전하기 위해서 만들어낸 것이 이제 이 대승경전일 수도 있다라는 얘기죠. 여러 가지 설화도 마찬가지고. 자, 그러면 불묘경이라 하는 이유, 전생설화하고 마야부인의 한생설화. 그 다음에 이제 불모품이라는 게 대반야바라밀다경의 이 제목 자체가 불모품이에요. 그 불모품의 이유도 방금 말씀드린 반야바라밀다를 바로 모든 붓다의 근원이라고 보는 데에서 불모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나중에 이제 또 결론 부분에서 얘기를 하겠지만 내용을 쭉 훑어보면 반야 사상뿐만이 아니라 법화 하원 밀교 사상까지도 이게 다 담고 있어요. 이 중문이 바로 물교잖아, 그죠? 시대신조, 시대명조, 심동조, 아자아자 바라아자, 이게 이제 밀종학 관계가 되고, 하원 사상이 일체 유심조라는 내용, 그 다음에 모든 게 하나로 돌아간다는 게 법화 사상이라고 할 수 있잖아요. 자, 그래서 반야심경을 불모경이라고 한다. 이제 그 얘기 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반야심경의 종류, 현재 우리가 이제 산스크리트 본이 이제 두 종이 있고, 그 다음에 이거를 이제 세 개로 되는 거는 이제 꼰째가 이 두 개를 참조해가지고 교정을 한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제 세 가지가 지금 유통이 이제 제일 많이 유통이 되고 있는 게 꼰째본, 산스크리트 본이죠. 그리고 여기서 강본, 역본이라고도 하고 대본, 소본이라고도 하는 거는 뭐냐면은 산스크리트도 마찬가지, 한역도 마찬가지인데요. 이제 대부분의 경전이 어떻게 시작을 해요? 경전 이름 붙으면은 여시아문으로 시작하잖아. 여시아문으로 시작하고 묻고 답하는 문답 형식으로 기술된 거를 광본이라고 그래요. 대본이라고 하고, 약본은 지금 우리가 읽은 것처럼 그런 여시아문도 없고, 우리가 지금 현장역에는 관자재보살, 마하반 이렇게 바로 들어가기 때문에 질문하고 답하는 게 없잖아요. 근데 광본이나 대본이라고 하는 본을 보면 그 형식이 다 있어요. 한때 이와 같이 여시아문도 있고, 그 다음에 사리자가 질문을 해요. 부처님도 나오고, 이제 영치산에서 여러 보살들이 모이고, 뭐 7천 비구가 모여 있는데, 이제 질문을 하니까, 이제 그 사리자가 질문을 합니다. 반야바라밀다를 올바로 행하려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하니까 간센보살이 이제 부처님이 간센보살에게 설하라고 하니까 이제 간센보살이 대신해서 반야바라밀다를 행하고자 하는 사람은 이렇게 해야 된다. 오늘 다 공한 것으로 비춰보아야 한다. 이렇게 이제 시작을 하는 건데 이걸 요약한 거예요. 그래서 소본은 이제 그런 게 생략된 거죠. 그리고 이제 한역경전으로는 지금 알려진 게 요것 말고도 저기 어디에 도낭본도 따로 있고 한데, 요 중에서 몇 개는 이제 구라마 집바는 간세음으로 번역을 했는데, 요 밑에 다른 거 대부분은 이제 4번의 보변지장은 간세음으로 번역을 했고요. 그 밑에 5번의 지혜로는 간세음 자제로 번역을 했어요. 이걸 두 개를 붙여가지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은 간자제로 번역을 하고, 그 뒤에 이쪽에 있는
그 7번의 의정 번역도 간세음 자제로 번역, 보사람 빼고 두 사람도. 맨 밑에 이제 여기에 그 제목을 8번째 거 한번 보세요. 불설성 불모 나오잖아요. 부처님이 직접 설한 성모라고 했잖아요. 성모. 여기 이제 여기 불모경이라는 이름 여기도 번역본을 붙인 거예요. 시호역에는. 여기도 관자재로 번역을 했어요. 그래서 처음에 구라마집이 번역을 한 게 이제 401년인가 413년 사이에 구라마집파가 중국에 와서 번역을 했으니까 그때 번역을 했는데 제일 최초로 한역을 한 게 관세음 혹은 광세음으로 번역을 했어요. 그렇게 하다가 현장은 관세음으로 번역한 게 잘못됐다고 아예 지적을 했어요. 그래서 관세음이라고 하면 안 된다. 관자재라고 해야 된다 해서 그 뒤에는 관자재로 번역한 게 더 많습니다. 그런데 그 관자재에 대해서는 조금 이따가 설명을 하고요. 일단 이런 번역본이 있다라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현재 우리가 앞에서 외웠듯이 우리나라에서는 또 중국, 일본 대부분이 이제 현장이 번역한 한역본이 유통이 되고 있어요. 대부분이. 자, 그리고 이제 반야신경을 현장역 기준으로 보면 대충 내용을 4가지로 나눠볼 수가 있어요. 관자재 보살에부터 돌체고야까지 이제 처음 서론, 이 부분이라고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틀리는 거, 이제 부정의 논리로 공사상을 드러내는 게 이제 사리자, 색불이군, 공부에서 무고전멸도, 이무소득고까지 쭉 나오는 거. 그 다음에 반야신경을 이제 반야바라미를 수행하면 어떤 이익이, 공능이 있느냐 나타내는 게 이제 그 고신무과에 이렇게 나오고요. 총결분이 마지막에 이제 신주, 고지반야바라미부터 시대신주에서 아제아제 바라마제까지 이렇게 이제 구성은 그렇게 돼 있고, 자, 그 다음에 이제 경의 제목부터 한번 보도록 합시다. 이제 이것도 많이 설명을 했는데, 이제 우리가 지금 외울 때 현장 번역 앞에 제목에다가 마하반야 바라밀다 신경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현장 스님은 마하를 붙이지 않았어요. 그냥 반야 바라밀다 신경에 마하가 없어요. 마하는 잘 알다시피 크다, 수승하다 이런 뜻인데, 원래 현장 스님의 번역본에는 마하가 없는데 한국에서는 그걸 마하를 붙여서 외워요. 어쨌든 이제 그건 아시고, 중요한 거는 반야하고 바라밀타예요. 자, 반야는 전에도 몇 번 말씀을 드렸지만, 건강경 할 때도 했지만은, 뿌라하고 진화를, 그, 산스크리트 빨리어 원을 분석을 해보면, 뿌라가 프리, 비포 혹은 퓨어나 얼티밋이라는 뜻도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 반야의 의미를 제대로 알면 하는 부분이 또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반야라는 의미가, 이게 뿌라즈나라고 그렇게 썼을 때 앞에 이게 프라에 해당되는 게 이게 좀 흐리네. 프리라는 뜻이 있다 그랬잖아요. 영어의 적두어로. 그 다음에 순수한 이런 뜻도 있대요. 그 다음에 얼티미트나 뭐 궁극의 이런 뜻도 있는데 이게 이 의미가 더 진화는 날리지라는 뜻이에요. 안다, 지식이라는 뜻인데, 우리가 안다라는 것은 가장 쉽게 얘기하면 우리 생각인데요. 그, 아는 것 이전이라는 얘기니까, 우리가 아는 것을 견해라고도 하고, 미리 우리 경험을 통해서, 이제, 뭐, 독서를 통해서든, 강의를 통해서든, 경험을 통해서 축적한 지식이 있는데, 이 이전에 경험했던 지식하고 관계없는 이런 뜻이 뿌라즈나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지식은 사실은 선입견이에요. 이미 우리한테 들어와 있는 거죠. 먼저 들어와 있는 견해가 선입견이에요. 그러면 선입견이 아닌 것, 그게 뿌라즈나의 뜻이에요. 반야의 뜻이고, 이거를 서양 철학에서도 이제 올바른 그 선입견 없이 본질을 정확하게, 본질직관이라고 그래요. 본질직관. 본질직관을 현상학에서 그런 얘기를, 에포케를 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거든. 에포케가 판단중지. 모든 선입견을 가지고 판단을 하는데 우리가
어떤 대상이든 지식이든 현상이든 뭘 대하게 되면 우리는 이미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 그게 선입견이에요. 그걸 가지고 이것이 뭐뭐다라고 판단을 하고 좋다 싫다 선이다 악이다 그다음에 바르다 그르다라고 또 판단을 중지를 할 때 본질을 바로 볼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게 현상학에서 얘기를 해요. 그러면 뿌라지나라는 게 뭐냐 하면 결국은 진화, 모든 선입견을 떠나 있는 이런 뜻이에요. 모든 선입견을 가지지 않고 보는 것, 그것이 뿌라지나, 그게 반야지혜예요. 그러니까 최상의 지혜고 순수한 지혜라는 뜻이잖아요. 어떤 지식으로부터 선입견으로부터도 오염되지 않는, 있는 그대로 내 선입견이 작동하지 않는 지혜. 그게 그래서 지혜라는 거예요. 지식이 아니고. 그렇게 되고 그러니까 여기 이제 프리, 비포 혹은 퓨어나 얼티밋이라고 써야 되는 진화는 여기서 안다라는 뜻이니까 결국은 우리가 말하는 아르마리 이전이니까 지식이 아닌 순수한 세상의 궁극의 지혜가라는 뜻이 되니까 선종에서 선가에서는 이걸 이름하여 한생각 이전이라고 흔히 번역을 해요. 표현을 그렇게. 그러니까 한생각도 일어나기 이전에 순수한 상태에. 그래서 최초 일념자라는 말을 하죠. 최초 일념자. 우리가 한생각 일어나기만 하면 우리는 벌써 그 생각으로부터 끄달리기 시작을 해요. 최초 일념자. 이 한생각, 이 자자를 써도 되고, 한생각 일어나기만 하면은 생각이 꼬리를 물고 결국은 뭐가 돼요?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의 선입견이 형성이 되는데 이것이 형성되기 이전, 이것이 아니면은 이것이 떨어져 나간 거. 그래서 선종에서는 수미상공안을 왜 먼저 문스님이 얘기를 하고 우리 함스님이 그 화두를 들고 타파를 하게 했냐 하면은 생각이 일어날 때 제가 일어난다. 그러니까 생각이 일어나지 않으면 어떻습니까? 하고 질문을 하니까 우리는 무슨 생각을 하든 뭐예요? 이 기존에 자기에게 들어와 있는 선입견을 가지고 자꾸 생각을 하게 돼요. 이걸 내려놓질 못하는 거야. 그럼 이렇게 제가 설명을 했죠? 그럼 어떻게 선입견을 탈피하고 대상을 볼 수 있고 선입견 없이 어떻게 알 수 있단 말이냐? 그 방법이 뭐냐? 그게 선종에서는 이 화두를 해봐라. 그게 수미상공안이나 방하차 화두예요. 생각이 일어날 때 제가 일어난다 했는데 그럼 생각이 일어날 때 제가 일어난다면 생각이 일어나지 않을 때는 어떻습니까? 하니까 이 제가 수미산만큼 크다 그래요. 그 질문이 더 꽉 막히는 거죠. 아니 생각이 일어날 때 제가 일어난다면 생각이 없으면 제가 없어야지. 어째서 생각이 없는데 제가 수미산보다 더 크다고 하지? 왜 그랬을까? 이 말이 뭔 말인지 이해하려면 그 답을 찾아보세요. 답을 왜 못 찾느냐? 자기가 끊임없이 생각을 하고 있으면서도 자기가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걸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뭘 몰라요? 제가 이렇게 말을 하고 있잖아. 내가 누구든지 말을 하고 있는데 그게 자기 생각인 줄 모르는 거야. 지금 듣고 있잖아요. 듣는다라는 것도 자기 생각인 줄을 모르는 거야. 그리고 그게 당연하다고 여기는 거죠. 근데 그것도 내 생각일 뿐이다. 내 선입견에 의해서 구성되어서 내가 듣고 이해하는 것뿐이다. 말하는 것뿐이다. 라는 걸 빨리 이해하면 돼요. 내가 무슨 말을 하든 무슨 생각을 하든 내 선입견에 의해서 형성된 한 생각뿐이기 때문에 한 생각 이전 생각을 내려놔라. 도대체 그럼 뭐 생각을 내려놓는 말이 뭔 말이란 말이야? 이해 궁금하시거든. 수미상공안을 화두를 들고 답을 찾아보세요. 이건 몇 번 내드렸어요, 제가. 문스님께서 생각이 일어날 때 제가 일어난다 하셨는데 하긴이 죽기를 생각이 일어날 때 제가 일어난다면 생각이 일어나지 않을 때는 어떻습니까? 그 문스님이 제가 숨산 것 같이 크다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여기서 뭘 찾아요? 이 두 사람의 대화에서 도대체 생각이 일어날 때 제가 일어난다면 생각이 일어나지 않을 때는 제가 없어야 하는데 어째서 제가 숨산 것 같이 크다고 하셨는데 그 뜻을 알면 생각 이전이라는 말이 뭔 말인지 알아요. 그리고 생각을 내려놓는 연습이 되기 시작하고 거기에다가 방하착 화두도 같이 점검을 해보면 방하착은 조주스님한테 음양존자라는 제자가 한 물건도 가지고 오지 않았을 때는 어떻습니까? 했잖아요. 한
한 물건도 가지고 오지 않았어요. 그럴 때는 어떻습니까? 내려놔라 그래. 그러니까 질문했던 음양전자가 아니 한 물건도 가지고 오지 않았는데 뭘 내려놓으란 말입니까? 하니까 조조스님 그러면 짊어지고 가거라. 그 말을 듣는 순간 두 번째 깨닫는 거죠. 한 물건도 가져오지 않았어요. 어쩔까요? 내려놔. 한 물건인데 뭘 내려놔요? 그럼 가져가. 뭘? 자기 생각이 그 질문하고 답하는 사이에 자기 생각이 발동하고 작동하고 있다라는 걸 모르니까 질문을 자꾸 하는데 이제 음양준자는 두 번째 그럼 짊어지고 가라 하는 사이에 딱 이 뜻을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이거 없이는 여러분 반야를 이해할 수 없어요. 그럼 반야를 이해를 못하면 제가 아무리 이거를 어원이 이렇고 반야가 최상의 지혜다, 궁극의 지혜다 이 말 듣는다고 여러분이 궁극의 지혜를 가지는 게 돼요? 자기가 직접 체험해야 돼요. 그 반야는 그런 뜻이고 파라미타는 그럼 뭐냐? 파라미타는 완성이라는 뜻으로 해석을 하기도 하고 도피안이라는 뜻으로도 얘기를 하는데 한 지혜가 완성됐다라는 건 본래 있는 지혜란 뜻이에요. 사실은 지혜는 상대적으로 축적을 해가지고 이루어주는 게 아니라 거꾸로 뒤에서 꾸미는 걸로 해석해야 돼. 원래 있는 그대로의 완성된 지혜, 완성이라고도 할 수도 없는 지혜, 궁극의 지혜. 그건데 도피아는 우리가 흔히 이제 방편으로 중생들이 사는 또 깨닫지 못한 사람들의 세상을 이 세상이라고 하고 세속 사바세계라고 하고 그 다음에 깨달은 사람의 세상을 피안이라고 하는데 피안으로 건너갔다라는 뜻이니까 깨달았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피안이 건너가서 어디 따로 가야 되는 세상이 따로 있는 거 아니에요. 그 일반의 세계입니다. 부처님의 세계인데 도피안은 피안에 도달했다 이 말이에요. 이미. 그런데 가서 이르는 게 아니라 우리는 이미 피안에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물리적 장소가 아니죠. 여기서 모르면 차 안이고 알면은 여기가 피안이에요. 똑같은 자리에 서 있어도. 그 생각이 그렇게 되는 거죠. 자, 그러고 심자는 하르다야는 심장이라는 뜻이에요. 핵심이라는 뜻입니다. 마음이라고도 되기는 되지만 여기서는 요약했다, 핵심이다 이런 뜻입니다. 정수, 심장. 그리고 경은 이제 전에도 한번 얘기했죠. 말씀 가르침으로 이제 시실과 날실로 엮은 책을 얘기하는 건데 이제 원책 스님은 이렇게 얘기했어요. 경에는 두 가지가 있다. 꿰뚫는 것과 지어내는, 거두어 지니는 것. 그래서 이제 말할 바의 뜻을 꿰뚫고 교화할 바 중생을 거두는 거예요. 그게 경이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고. 자, 이제 제목은 그러니까 제목은 어떻게 봐야 돼요? 그러니까 최고의 혹은 완성된 지혜에 이르는 핵심 가르침이라는 뜻이에요. 순수한 혹은 완성된 지혜에 이르는 핵심적 가르침이라는 뜻이 됐고요. 그 다음에 제가 이제 강의하면서 이 참고문을 소개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시중에 수십 종류가 돼요. 제가 다 조사는 안 해봤는데 제가 가지고 있는 것만 해도 한 20권이 넘습니다. 내가 반야신경책 있는 게 보니까 종류가. 근데 그 중에 일부는 보니까 전혀 쓸모가 없어서 이번에 강의 준비하면서 반야신경 해설책을 내가 서너 권을 쓰레기통에 버려버렸어요. 왜 책을 아깝게 버리느냐. 그거요. 그 책을 돌리면 반야신경 아는데 방해가 될 것 같아가지고 버려버렸어요. 누가 주워보면. 근데 그런 책들이 너무 많아요.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은요. 제일 첫 번째 문제. 오늘 설명하는데 색을 물질로 설명을 해요. 그러니까 공을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이따가 설명드릴게요. 근데 요중에 다행히 그 연계법으로 읽는 불교는 반야신경 해설서가 아니라 이제 초기 불교 기본 개념을 설명하는 아주 얇은 책인데 제가 보기에 기초교리나 불교 입문서로 처음 불교를 접하는 부분이나 내가 불교 기초를 잘 모른다 하는 부분은 이 책을 꼭 구해서 읽어보세요. 여기에 색이 물질이 아니다라는 걸 분명하게 잘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12연계에 대해서도 잘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무위법, 유위법 이런 거 설명을 잘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중표 교수가 니까야를 넣은 반야신경에서도 분명하게 색이 물질이 아니다라고 이 부분도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초기 불교의 근거까지도 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따가 제가 보여드릴게요. 그 다음에 김명우라고 이분은 이제 산스크리트 반야신경을 해설했는데 이분도 해설하는 데는 색을 물질로 번역을 해설을 해놨어요. 근데 이제 참고 문헌으로 해놓은 거는 이제 산스크리트로 된 거를
아주 단어를 하나하나 잘 해설했기 때문에 제가 참고를 했기 때문에 이렇게 적어놨고, 근데 4번을 여러분이 꼭 한번 보세요. 이 선의 시각으로 읽는 반야신경은 기존의 산스크리트 본하고 한역 본을 다 대조를 하면서 굉장히 해설을 잘 해놨어요. 그러고 왜 이제 현대 물리학적인 입장에서 이게 공을 해석하는 것이 이제 오류가 될 수도 있는가 하는 것도 설명을 해놨어요. 그 다음에 또 현봉스님이 옮기는 요거 선에서 본 반야신경하고 한안대원 선사의 그 반야신경 해설은 원래 송계도인 무구자라는 분이 반야신경을 주석한 게 있는데 그거를 이제 선적인 입장에서 풀이를 했는데 여기에는 그런 오류들은 없는데 좀 추상적으로 이 선문답을 많이 인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보기가 어려울 수도 있지만 선종에서 반야신경을 받는 게 이런 거구나 하는 걸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물리학으로 풀어본 반야신경에 이제 양자역학에 관심 있는 분들은 여기 이제 참고로 제가 이제 나중에 색적시험 공적 시작할 때 이분들이 어떻게 풀이하는 거 제가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그 다음에 달라이 라마의 반야신경은 이제 중간학파의 입장에서 유식에서 보는 불성하고 중간학파의 불성이 어떻게 차이가 있는가, 이런 거를 했으면서 공성에 대해서 이제 내재하는 실제가 없다라는 입장에서 이 반야신경을 풀이를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이 김영호가 내가 적을까 말까 하다가 사실 이 책을 별로 추천 안 해요. 그러니까 자기 멋대로 이제 선사들의 말을 막 인용을 해가지고 전혀 맞지 않는 얘기를 막 풀어놨어요. 풀어놓고 색에 대해서도 역시 물질로만 보고 있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걸 보고 이게 베스트셀러야. 그래서 하도 사람들이 많이 보니까 이게 왜 문제인지 틀렸는지를 얘기하기 위해서 내가 가져왔습니다. 근데 나도 쭉 읽어보니까 읽다가 너무 헛웃음이 너무 많이 나왔어요. 이 양반이 학자라서는 대단한지 모르지만 불교의 내용은 잘 몰라요. 그런데 자꾸 불경을 강의하고 건강 강의한다고 하는데 내가 보니까 건강경의 사상도 제대로 알지도 못하고 특히 공을 제대로 이해 못하고 너무 추상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여기저기 이제 지식이 많으니까 이제 여기저기 갖다 붙이는 거는 잘 하는데 그런데 현혹되지 마세요. 그 다음에 라즈니시가 의외로 또 이윤기 씨가 번역을 했어요. 반야신경 해설한 게 있는데 굉장히 우화를 깃들여서 재밌게 풀이를 했는데 이것도 한번 참고할 만합니다. 그 다음에 일본 사람이 쓴 미스와 다이도가 쓰는 이것도 이제 일본식의 반야신경을 굉장히 또 이제 축혀 세우는 그런 경전인데 이것도 참고는 할 만해요. 그 다음에 재밌는 게 페이융이에요. 평생 걱정 없이 사는 법, 책 제목이 그런데 이게 반야신경 해설서입니다. 그것도 재밌고 해설을 잘 여러 가지 실례를 들어서 실제 생활하는데 걱정거리가 많은데 반야신경에서 어떤 도움을 얻을까 싶으면 이 12번 요거를 꼭 보세요. 아주 괜찮은 책이에요. 그 다음에 에드워드 콘체는 이제 최초로 산스크리트를 이제 이렇게 교정을 하고 영역을 했는 게 있어서 이제 내가 참고를 했고, 제가 제일 추천하는 영역책이 바로 레드 파인의 더 하트스트라예요. 이 사람이 뛰어납니다. 이 사람이 내가 본 위에 있는 모든 책을 통틀어서 이 레드 파인의 책이 훨씬 더 좋아요. 진짜 해설을 잘 하고 있어요. 근데 한글 번역본이 없어서 옛날에 우리가 이걸 교재로 공부를 한번 한 적이 있고 제가 이번에 다시 봐도 이 책이 너무 좋은데 같이 한번 누가 번역을 한번 해보자 해서 번역을 할까 했는데 아직 번역을 못했어요. 혹시 영어 잘 하시는 분은 이 책 꼭 보시고요. 내가 번역을 언제 한번 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 저자하고는 우리 같이 공부하시던 우리 김정구 여사님이 이제 연락이 돼가지고 번역을 해볼까 싶다 하고 얘기를 했는데 번역을 해도 좋다고 오케이는 받았는데 번역을 접수를 못했어요. 레드 파인 입장 제가 간간히 소개해 드릴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반야신경 본문입니다. 드디어. 이제 앞에 서론을 하고. 자, 우리 이제 광본이나 대본이라고 하는 데는 여시아문하고 이제 앞에 또 여러 성년에게 머리 숙여 이제 감사합니다라는 그런 구절이 앞에 붙어 있어요. 그 다음에 여시아문도 있고, 그 다음에 질문하는 문답 형식으로 되어 있는데, 일단 현장력을 기준으로 일단 강의는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래, 조계종에서 표준 번역을 한 거는 이렇게 번역이 돼요. 관자재보살 행진반야바라밀다시 조교노원교군 도일체고액을 관자재보살이 깊은 반야바라밀다라 행할 때 오니 모두 공한 것을 비춰보고 온갖 고통에서 건지느니라. 이제 우리 일반적으로 이렇게 그냥 해석을 하는데 거기 이제 꼰체가 교정한 산스크리트 본하고 꼰체의 영역본을 같이 실었으니까 그냥 이제 보시면은 되고요. 뭐 별 차이는 없어요. 근데 오온의 자성이 공임을 확실히 보았다라는 거하고 조금 다른데, 자, 여기서 우리 이제 재밌는 게 뭐냐면요. 이제 아까 이제 말씀드리다가 말했던 아발로키테스바라를 관세음이냐 관자재냐, 어느 게 더 반야신경을 이해하는 데 더 맞느냐예요. 자, 일단 어원을 정확하게 따져보면 그 아발로키테스바라는 아발로키타 부분하고 이스바라 부분이 만나서 결합된 건데요. 재밌는 게 아바는 다운이라는 뜻이고 록은 룩인데 룩다운이라는 뜻이에요. 아발록이. 그 다음에 록하가 붙으면은 세상이라는 뜻이 되는데 결국은 그 다음에 아발로크는 아래로 굽어본다라는 뜻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스바라가 뭐냐 하면은 시바신의 다른 명칭이에요. 힌두교에. 그리고 불교에서는 하늘에 있는 자재천신이라고 해요. 자재천을 얘기도 하고 혹은 그냥 신이라는 뜻도 돼요. 로드 마스터라는 뜻도 되는데 결국은 아발로키테스바라가 무슨 뜻이냐 하면 위에서 세상을 아래로 내려보는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위에서 아래로 내려보는 사람. 이게 누구예요?